이제는 디렉티브라고 아까 이제 오디오 스트리밍을 플레이하거나 이제 최근에 추가된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이제 컨트롤 해야 될 때 이제 디렉티브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플레이 쪽에서 누구 쪽으로 이제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이제 뭔가 디바이스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백엔드 프록시에서 이제 캐퍼빌리티 인터페이스를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실습할 때 ASMR 플레이를 하나 만들 건데 그 ASMR 플레이를 만들 때 이 백엔드 프록시에서 오디오 플레이어 디렉티브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레이 설정에 이 제너럴의 기본 정보에 capability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ON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ON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액션에서 리스판스 설정할 때 뭐 프롬프트로 할 건지 디렉티브로 할 건지 혹은 디렉티브랑 프롬프트로 같이 내보낼 건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꼭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어떤 스피커의 기능을 요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음악 틀어줘라고 하면 이제 플레이는 이제 백엔드 프록시 쪽으로 이제 음악을 틀라는 액션에 대한 이제 요청을 할 건데 그러면은 그 액션이 들어왔을 때 백엔드 프록시는 이제 디렉티브를 다시 플레이 쪽으로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쪽으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백엔드 프록시 쪽에서는 어떤 액션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디렉티브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현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따가 ASMR 할 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피커에다가 최신 음악 틀어줘 라고 했을 때 플레이는 백엔드 프록시 쪽으로 음악 재생 디렉티브를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디렉티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어떤 액션을 이제 전달하겠죠. 그러니까 액션이 어떤 디렉티브를 처리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합의가 돼 있을 것이고 그러면 특정 액션에 대해서 디렉티브를 이제 다시 플레이 쪽으로 올려주면 플레이는 그거를 스피커한테 다시 디렉티브로 전달을 해서 음악을 재생해달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플레이 빌더에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지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아마 최근에 이 밑에 지금 디스플레이 제어라는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됐을 거예요. 근데 그 디스플레이 제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맵에 국한된 거고 T맵에서도 오디오 플레이어를 쓰는 플레이에 대해서만 이제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음악 들으시면 멜론이나 이런 거 보면 하단에 컨트롤러 뜨잖아요. 다음 곡, 뭐 이전 곡, 다음 곡, 재생, 뭐 중지, 일시 정지 이런 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디렉티브를 사용하시면 이제 캐퍼빌리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이런 15가지 정도의 인텐트가 추가돼요. 이거는 다 이제 지금으로서는 오디오 플레이어에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곡, 다음 곡, 뭐 랜덤 재생, 반복 재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액션에서 이제 아까 프롬프트는 사용해가지고 실제로 발화되는 문장이랑 파라미터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하시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디렉티브를 설정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그래서
액션의 이제 리스폰스는 이제 디렉티브 혹은 프롬프트랑 디렉티브를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한 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디렉티브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액션에 따라 액션에 맞는 이제 리스판스를 설정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액션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액션마다 다 디렉티브를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액션이라는 게 음악 재생 액션, 그다음에 다음 곡, 전 곡,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거마다 디렉티브가 다 다르게 이제 리스판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디렉티브의 유형, 그러니까 아까 액션에서 이제 디렉티브 사용할 때 리스판스 유형이 프롬프트는 아까 그냥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고, 프롬프트랑 디렉티브랑 같이 쓰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가 먼저 합성음으로 발화가 되고 발화가 끝난 뒤에 디렉티브가 동작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유의 좋은 날 틀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합성음인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디렉티브, 그러니까 오디오 MP3 음원이 재생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방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찾아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때는 프롬프트의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유의 좋은 날 틀어드릴게요 라고 하고, 좋은 날 음원이 이제 플레이가 될 거잖아요. 그럼 그때 플레이의 세션은 종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정책으로는 이 디렉티브가 나오고 나서는 플레이의 세션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디렉티브만 하는 거는 이 프롬프트 없이 그냥 디렉티브만 이제 동작을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랑 디렉티브를 선택한 경우는 이때 프롬프트는 세션을 종료시키는 프롬프트로만 구성을 할 수 있고, 프롬프트가 합성음으로 발화된 다음에 디렉티브가 이어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료 프롬프트에는 이제 뒤에 나오는 디렉티브가 어떤 동작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렉티브만 단독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세션이 종료가 되고 디렉티브가 동작하는 구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션을 종료시키고 디렉티브가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렉티브까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리스판스, 다 정리하면 리스판스 유형에는 프롬프트가 있고 디렉티브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쓰는 방법도 존재한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그냥 합성음으로 나가는 그냥 문장을 쓰실 때 쓰시면 되고, 디렉티브는 음원을 재생하거나 제어할 때 쓰는 리스판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멀티턴 대화 중에 아까 슬로 필링 방식이 있고, 그냥 다음 동작을 요청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슬로 필링은 특정 엔티티가 필수라는 엔티티로 체크를 했을 때, 필수 파라미터라고 체크를 했을 때 그 파라미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프롬프트가 정의한 만큼 다시 물어보는 멀티턴을 구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요청 진행은 그냥 어떤 동작이 끝나고 났을 때 다시 마이크를 열어서 더 하실 거 없으신가요? 해서 그 다음에 또 대화를 이어나가는 멀티턴 방식이었던 거고요. 이번 방법은 이제 리스판스를 하고
그 다음에 브랜치 액션, 그러니까 아까 액션의 하위 액션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위 액션과의 조합으로서 멀티턴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추가된 부분인데요. 그 12월 달 업데이트 버전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브랜치 액션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액션 트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을 해도 결국은 트리의 끝에 액션에만 아까 리스폰스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을 하고 나면 그냥 종결이 돼버리게, 응답이 나가서 이제 다음 이제 동작을 요청받는 방법밖에 없고 그냥 싱글턴으로 그냥 대화를 종결시키는 방법 그렇게밖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세션 안에서 여러 번의 그냥 그 싱글턴을 반복할 뿐 그 기존의 대화의 컨텍스트를 이어갈 수는 없었었는데 이제 아웃풋 유형 방식의 세 번째로 이제 리스판스랑 브랜치 액션을 같이 조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제 멀티 턴을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리스판스 플러스 브랜치 액션이 선택된 액션은 일단은 리스판스로 내보내는 거예요. 리스판스 아까 뭐랑 뭐가 있다 그랬죠? 리스판스는 프롬프트가 있을 수 있고 디렉티브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둘 중에 내보낸 다음에 다시 사용자 발화를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다시 듣고 그 발화에 대해서 브랜치 액션 중에서 어떤 조건에 만족시키는 액션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플러스 브랜치 액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고요. 세 가지 요소는 리스판스, 브랜치 액션, 그 다음에 리프롬프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판스 플러스 브랜치 액션에서의 리스판스 특성은 이때의 리스판스는 대기 프롬프트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스판스 대기 프롬프트가 이제 발화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리스판스 플러스 브랜치 액션을 쓰면 무조건 멀티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 프롬프트만 사용이 가능한 거고, 대기 프롬프트가 나가고 나면 세션이 이제 초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직전에 사용자 발화 정보들이 유지된 채 이제 다시 사용자 발화를 듣는 대기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인텐트나 엔티티만 발화하는 경우 해당 인텐트나 엔티티가 프리컨디션이라는 거는 이제 브랜치 액션을 만들 때 사전 조건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브랜치 액션에 대한 프리컨디션을 지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사용자가 새롭게 말한 발화의 인텐트나 엔티티가 프리컨디션에 충족되는지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그 조건에 맞는 액션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판스는 무조건 대기 리스판스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화한 게 브랜치 액션에 있는지 프리컨디션으로 있는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탐색을 하다가 조건에 맞으면 그 액션으로 간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브랜치 액션은 디폴트 지정이 필수가 아니라 브랜치 액션의 프리컨디션을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디폴트 브랜치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디폴트 브랜치가 없는 경우는 리프롬프트를 다시 발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리프롬프트는 다시 이제 물어보는 그 프롬프트가 되겠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발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브런치 액션을 만들 때 디폴트 브랜치를 필수로 지정을 하셨어야 됐거든요. 근데 리스판스 플러스 브랜치 액션을 할 때는 디폴트 지정이 필수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지정을 했으면 그 프리컨디션을 만족 못 시켰을 때는 디폴트 브런치로 가지만, 디폴트 브런치를 설정을 안 했으면 리프롬프트라는 거를 발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브랜치 액션의 이제 특성은 이제 브랜치 액션을 만들 때 이제 프리컨디션으로 사용할 엔티티가 이제 첫째 이제 엔티티에 없으면 그 브랜치 액션의 프리컨디션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엔티티가 분명히 그 인텐트에 있어야지만 이제 프리컨디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티티 매핑 매핑 팝업, 그러니까 인텐트에서 그 저희 엔티티를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 엔티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인텐트에서 정의했던 엔티티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원하는 엔티티 타입을 그 인텐트에 매핑을 시켜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 다른 인텐트의 엔티티 타입 더 불러오기라는 그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까지 이제 브랜치 액션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디폴트 브랜치 액션으로 정의가 없으면 그 리프롬프트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리프롬프트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가 최소한 리프롬프트도 마지막 발화부터 입력하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입력한 게 첫 번째 발화가 되는 방식이고, 그렇고 2개 이상 입력했을 때는 이제 대기 상태로 이제 넘어가는, 왜냐면은 그 리프롬프트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조로 되고요. 대기 발화가 발화된 후에는 멀티턴 시작 리스판스 후의 대기 상태로 이동하여 다시 사용자 발화를 들음. 그러니까 대기 프롬프트가 되면 멀티턴의 시작 프롬프트 후에 이제 대기 상태로 넘어간다는 말이고요. 그때도 그렇지만은 그 기존의 컨텍스트가 유지된 상태로 다시 사용자 발화를 듣는 그런 대기 상태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리스판스 플러스 브랜치 액션으로 하고, 이제 리스판스를 이제 프롬프트로 하고, 이제 퀴즈 시작 3 더하기 1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브랜치 액션이라는 게 맞았을 경우와 틀렸을 경우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2개 중에 디폴트 브랜치를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퀴즈 시작 3 더하기 1은 이러면 마이크가 열려서 사용자한테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될 거고, 그때 받은 응답 추가로 받은 발화가 여기나 여기에 속하는 프리컨디션으로 속하는 경우에는 이 액션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둘 다
프리컨디션에 속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 리프롬프트로. 그래서 잘 못 들었으니까 다시 말해달라 라고 이게 가장 먼저 응답이 될 거고, 그때 마이크가 열리면 다시 이때의 프롬프트 후에 대기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좀 실습을 하면서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도 멀티턴을 구현할 수 있다. 근데 멀티턴을 구현하는 방식이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게 총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슬로틀링 방식, 그 다음에 그냥 싱글턴이 끝나고 나서도 마이크를 대기 상태로 열어서 또 다음 명령을 받는 그 방식, 그것도 멀티턴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그 리스판스 플러스 브랜치 액션을 조합을 가지고 또 멀티턴을 구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중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멀티턴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예외 상황을 관리하는 이제 그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또 멀티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 상황이라는 거는 그 익셉션 코드를 사전에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익셉션 코드에 나갈 메시지를 프롬프트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익셉션 코드를 백엔드 프록시 쪽에서 전달을 해주시면 그 액션 그 코드를 받으면 액션의 동작은 하지 않고 그 익셉션 프롬프트를 사용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외 관리는 이제 플레이에 있는 모든 액션에 전체로 다 적용할 수도 있고, 혹은 액션마다 따로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 사항을 관리하시는 그 조건을 만드신 다음에 서버 쪽이랑 이쪽 플레이 빌더 쪽이랑 이제 합을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방식은 여기 외부 서버 연결 정보, 이 백엔드 프록시 입력하는 부분에 하단에 연결 실패 시, 여기 이 예외사항 관리라는 부분에 이제 백엔드 프록시 사용 여부를 선택을 하면 이제 익셉션 코드를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그 익셉션 코드에 맞는 그 프롬프트를 또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외 사항은 이제 보통은 서버가 장애가 났거나 네트워크 문제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이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고 이제 세션을 종료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가 말을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 엔티티가 없는 엔티티라던가 아니면 엔티티가 좀 정합성이 안 맞는 엔티티로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월 28일까지만 있는데 사용자가 2월 31일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엔티티는 2월이랑 31일을 분석을 해서 전달을 할 텐데 2월 31일은 실제로 없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익셉션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익셉션 프롬프트에서는 어떤 게 문제인지 간단하게 안내를 한 다음에 이제 사용자한테 다시 올바른 응답을 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 라디오 스트리밍을 재생해주는 플레이를 만들 때 그 스트리밍 서버가 장애가 났으면 이제 아까 예외 사항 중에 서버가 장애 난 거니까 1번에 해당하는 거고,
그때는 뭐 왜 이렇게 서비스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하고 이제 세션을 종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그 사용자가 요청한 채널이 예를 들어 MBC, SBS 파워 FM이라는 채널이랑 뭐 MBC 뭐 채널이랑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사용자가 뭐 CBS 채널을 말을 했어요. 근데 CBS 채널은 저희 플레이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일 경우에는 2번 아까 예외사항에 2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채널이에요 하고 종료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채널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다시 멀티턴으로 넘어가서 그 다른 엔티티를 입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채널이라기보다는 뭐 SBS 파워 FM, 뭐 MBC 뭐뭐뭐가 가능하니 이 채널 중에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2월 31일과 같이 이제 정확하게 엔티티로는 이제 분석이 될 거예요. 2월이랑 31일이라는 걸로. 근데 실제로 2월 31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익셉션이 떨어질 거고 익셉션은 뭐 에러 언더바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날짜를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그 멀티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 이제 바라가 했을 때 이제 인텐트랑 엔티티를 백엔드 프록시에 전달했는데 여기 서버에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익셉션이 떨어진 거죠. 그때 익셉션 코드를 올려 보내면 그 익셉션 코드에 정의된 익셉션 프롬프트가 발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마이크를 그러니까 대기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종료로 보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나는 사용자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시 얘기해 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입력을 받으면 이제 그 입력받은 엔티티가 전달이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답변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도 예외 상황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